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퇴사하고 지금은 귀촌에서 살고 있는 50대 싱글입니다. 오늘 반찬은 표고버섯 볶음이에요. 장을 봐뒀는데 표고버섯이 싸서 2팩이나 사서 넣어뒀는데 깜빡해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요즘 뭐 반찬하는 게 일상이라서 후다닥 볶음 하면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해요. 마늘도 이거 간마늘이 훨씬 싼데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양도 많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늘도 새로 갈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오늘은 저 퇴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거든요. 제가 부제에 써놨듯이 대책 없고요, 연금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집도 없어요. 뭘 믿고 퇴사했냐고요? 한계에 부딪혀서 퇴사한 것 같아요. 이게 번아웃이 정확히는 제가 찾아봤을 때 갑자기 그냥 호흡에 곤란이 오고 그냥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슴이 막 답답해서 터질 것 같고 공황장애하고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하더라고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그야말로 이제 번아웃이라는 게 완전 탈진한 상태를 얘기한다 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회생을 했었다고. 저는 학원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학원 운영했었는데 이게 하여간 제 마지막 남은 영끌이라고 하죠. 빚끌 영끌 다 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제 모든 카드 한도를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카드 한도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제가 상가에다 한번 차려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학원을 상가에 차렸다가 망한 거죠. 뭐. 아무튼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남은 잔고가 2달이면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지인한테 돈도 빌리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빌려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화수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주위에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고마웠던 게 다들 빚을 내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이란 배가 좌초하게 되면 저는 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여간 제가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하던 일이 이제 보험 영업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온라인 인연으로, 그것도 뭐 할 얘기 많은데 온라인 인연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한번 다음에 썰을 풀게요. 온라인 인연으로 알게 된 분의 소개로 대구 쪽에 일을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리가 불편하니까 고객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관리를 해주면서 이제 월급을, 영업이죠 뭐. 그렇지만 이제 전화로 일단은 이제 응대를 하면서 만남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 온 에너지를 모아서 한 거는 한 2년쯤 되는 것 같아요. 대구에 제가 5년 정도를 있었거든요. 2년 뒤에 2년 하고 나서는 그냥 꾸역꾸역 어거지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연봉이 계속 오르겠죠. 제가 자꾸 다리 불편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다리가 불편한데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이제 보행이 가능한 정도고, 그렇게 해서 연봉 5천까지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 삶은 오로지 그 회사 생활 하나에만 맞춰지더라고요. 정말 뭐 전화로 응대하고 고객들 만나고 관리해주는 뭐 그 정도 일인 것 같아도 이게 업무 강도가 상당하더라고요. 감정 노동도 꽤 있고, 뭐 보면 조금 몸은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제 경쟁력이, 자본주의에서는 경쟁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설계사들 두고 저한테 맡길 때는 제가 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장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영업도 잘 못하고 하니까 배정된, 인연이 된 고객님을 그냥 성심껏 도와드렸어요. 뭐 물어보고 하는 걸 친절히 응대해드렸고, 궁금해하는 거를 좀 빨리 답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달리기를 해서 갈 필요는 없는 거고, 전산상으로 전화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었고, 뭐 차를 타고 꼭 빼야 될 때도 제가 차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됐고, 나중에는 이제 업무가 약간 이제 그 전산화가 다 돼서 제가 빨리 연락을 취해드리기만 해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거든요. 제가 착해요. 또 뭐 감정이 얼굴에 다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성실하니까. 근데 고객님들한테 만족을 하고, 뭐 저는 당연히 실적이라는 게 고객님들이 찾아주니까 실적이 오르고 안정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이제 1년에 연봉이 1000씩 오르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일찍 갔고 거의 제일 일찍 갔고 제일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요.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처음에 한 1, 2년 할 때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건 일이 재밌다기보다는 또 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어디 몰입할 어떤 정신도 필요했지만 제 성향상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회사 생활이라는 게 또 대충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서 그냥 정말 다운돼서 집에 가면 바로 씻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정신을 좀 차려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보다가 잠이 들곤 했던 것 같아요. 그 생활이 정말 저한테 이 임계점이 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기존 고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회사 안에서 사무직처럼 했죠. 예, 뭐 대인 관계도 좋았고요. 같이 일하는 애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했는데 자꾸 이게 이야기가 딴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 잘 지내고 괜찮아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제 체력으로 어디 가서 이만한 돈을 벌겠냐는 생각이, 그 마약을 끊기가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말 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물론 뭐 낮에 점심 먹으러도 나가고 애들하고 수다도 떨고 땡땡이 치기도 하죠. 영업직이라는 게 꼭 이제 회사에 뭐 계속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때에 따라서 쉬어도 돼요. 하지만 불안감이 있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잔고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잔고가 내려가면. 그리고 저희는 월급이란 게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더 불안했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연봉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인회생이라는 게 이제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빚을 저는 한 만료되기 한 3개월 전에 제가 잔고가 있었기 때문에 완납을 했거든요. 빚을 다 갚고 난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일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약간의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돈이 얽힌 직업이다 보니까 가끔 진짜 지랄 맞은 아주 정말 그런 사건을 겪게 되거든요. 그건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하여간 이제 민원이라고 해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런 민원 사건을 한 몇 개 겪고 나니까 이 직업도 지긋지긋하더라고요. 항상 왜 그 노래 있잖아요. 항상 엔진을 켜둘게라는 뭐 그런 대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거는 좀 잘하려면은 그렇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사건 사고가 나야 탈 수 있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연락 올지 모르잖아요. 그 연락을 잘 받아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급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런 연락이. 드는 거는 누구한테 드는 것도 상관없듯이. 그것도 지겨워지기 시작했고 그냥 전화를 그만 받고 싶더라고요. 말도 그만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때까지 보아온 그 관계하는 인원의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야 될까요? 제 모든 에너지를 다 갉아먹고요. 정신도 계속 미래 불안함 쪽으로 흘러가고, 아무리 연봉이 올라가도 타지는 타지더라고요. 물론 낮에는 같이 웃고
속 얘기도 털어놓고 뭐 이 얘기는 언니한테만 하는 얘기야 하는 얘기도 듣고요. 저도 마음을 많이 기댔어요. 그 기회들이 없었다면, 동료들이 없었으면 타지에서 정신줄 잡고 지내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퇴근하고 나면 오롯이 타지에서 하나 기댈 곳 없이 저는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도 한 마리 입양했는데, 물론 이제 그 강아지조차 없었으면 저는 아마 많이 울적했을 것 같아요. 그중 저는 이제 퇴근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보는 게 뭐냐면, 자연이 끝없이 펼쳐진 그런 풍경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귀촌 귀농 관련 그런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부동산을 찾아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본 거는 거의 이제 집을 지어서, 집을 사서 가는 그런 귀촌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입맛만 타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림의 떡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저는 계속 아침에 갈등이 심해졌고, 한 번씩 늦게 나가길 됐고, 한 번씩 빠지기도 했고,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 원래 고향에서 다시 그 원래 다니던 보험회사로부터 역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된 거예요. 이쪽 업계도 연봉이 어느 정도 있으면 계약금이라는 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예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은 못하고, 타지에서 이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향수병이 걸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먹고 살 어떤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일단 고향을 가볼까,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의가 받아들여지게 됐고, 계약금을 받고 저는 관리 고객까지 약속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전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을 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돈이 계약금이거든요. 그만큼 벌어줘야 돼요, 회사에. 이유 없는 돈은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냥 어영부영 1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계약은 4년은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1년 정도 꾸역꾸역 출근하다가 그것도 한 6개월 정도는 일을 하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6개월은 뭐 블로그다 뭐다 이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수익을 만들어 놓고 퇴사하려고 이제 막 그 온라인 수업을 막 그랬거든요. 결국 그냥 제가 실적한 거를 제외하고 다 돌려드렸고요. 계약금도 그냥 깔끔하게 손을 털고 나왔고요. 이제 제가 꿈꾸던 은퇴 생활, 50대 백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여곡절도 많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지르고 나니까 또 인생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귀촌집을 구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